오늘 청춘 스마트 클래스 사회를 맡게 된 김주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새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직업이 좀 많아서 월급이 계속 여러 군데에서 한 달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10군데서 월급을 받는 분.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개인의 시대가 온다에 우리 서준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좀 네. 인사랑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개인의 시대가 온다 저자 서준열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강연 저희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기업에 최연수 과장님이셨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당연히 이분은 시간이 지나면 임원급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런 기대를 다 저버리고 갑자기 퇴사를 하셔서 오히려 더 10군데 그래서 월급을 받는 그런 분으로 이제 바뀌셨는데 그런 배경이랑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04년 말에 이제 대기업 그때 당시는 LG였어요. 입사 딱 했을 때 한 10,000명 정도 모였는데 20명 뽑았어요. 저희 동기들.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냥 뭐 주변에 말하기 좋잖아요. 뭐 대기업 들어갔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아봐 주시니까. 그렇게 좋았던 회사에 12년 근무를 하고 제가 과장 때 이제 직급이 과장일 때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과장 퇴사하기 직전에 실제로 인사팀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제가 최연소 과장이었던 거죠. 이야.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워서 주변에서도 당연히 흔히 말하는 임원 케이스를 밟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저는 이제 직원들 교육이나 혁신, 조직 문화 이런 쪽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했던 게 좀 성과가 좀 안 나거나 역량이 부족한 직원들에게 회사가 이렇게 경고장을 보내요. 어떤 회사는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전달자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저하고 정말 친한 형이 실제로 대상이 된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메일을 보내고 마지막 근무하는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소주 한잔 하자. 오징어 회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제 소주 한 병에 이렇게 먹었는데 자기는 나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소주 한 2병째 화장실 갔다 오는데 형님이 누군가에 전화를 하는데 이 떨림, 그 목소리 떨리는 거 있죠.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근무 날이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어떤 생각이냐고. 그랬더니 2가지 생각이 든다. 하나는 좀 불안하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좀 억울하다. 왜 억울합니까? 직장생활 월급 잘 받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지나간 시간 동안 자기가 가족하고 같이 할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이 회사로 대체했는데 물론 이제 원치 않던 성과가 부족했고 역량이 좀 다소 떨어진 거는 인정하지만 20년이란 긴 세월 너무 준비가 안 된 거 그게 이제 좀 불안하고 억울하다.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를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대리 때였거든요. 하고 이제 대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마다 강연을 계속 다니면서 회사 그만둘 때도 나는 무기 하나 정도 장착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엄청 네. 빠르셨네요. 제가 제 책을 선물을 몇 분한테 드렸더니 직장인들은 이 책을 거꾸로 이렇게 꽂아놓고 회사에서 괜히 이거 상사가 보면 너 이거 퇴직 준비하냐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좀 찍힐까 봐. 근데 최근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오히려 임원분들도 이걸 챙겨 읽으시고 직원들한테 권장을 했대요. 그리고 강연도 저한테 오히려 와서 해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개인의 시대가 온다라는 건 조직 안이든
지식이든 그냥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려면 뭐 역량도 계속 개발해야 되고 자기 개발은 당연한 거고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도 뭔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서 생존 주기가 계속 줄어드니까 조직도 준비해야 되고 그 안에 소속된 개인들도 같이 준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내일 준비법, 내일을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예,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봤더니 뭐 당장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네. 시간 조금 길게 두고 지금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자고 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정말 도움들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되죠. 그러면 혹시 어떤 것부터 도전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직장을 다닐 때 자기가 맡은 이제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무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바꿔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루틴한 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갈수록 이렇게 계속 이제 높아지면서 반복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좀 빠지게 돼요. 그럼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어떤 뭐 직업적 마인드는 좀 덜해지죠. 그냥 직장을 다닌다. 저는 이제 직무를 가지더라도 이게 내가 만일에 내일 당장 회사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난 내일 당장 뭘 하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직무를 가지고 내가 직업으로는 어떻게 이 모양을 바꾸지?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만일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예를 들면 워크플레이스라고 직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재택으로 했지 않습니까? 재택하다 보니까 또 이 직업에 대한 본질이 약간 좀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무를 바라보는 관점, 자기의 어떤 과거의 경험 데이터들을 이제는 조금 더 미래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좀 미리 이제 고민 한 번쯤은 하자. 예,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예. 뭔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그러면 지금 직업이 제가 알기로 10가지. 예.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퇴사하는 이제 결정을 한 것은 퇴직하기부터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기간을 전 한 1년 정도 가졌죠. 근데 그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직장도 더 열심히 다녔고 준비를 하고 이제 퇴직하는 그 시점 이후에 6개월을 제가 저한테 월급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직장 나오는 순간 기존에 받던 월급이라는 큰 시스템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채울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미래의 나에게 월급을 줬던 거죠. 그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이야. 그래서 매월 얼마, 연봉도 나름대로 정했고. 예. 그렇게 해서 나와서 제가 빨리 이제 어쨌든 신입사원이라 생각하고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빨리 일을 배워야 되니까 6개월 내로는 내가 한 3가지 정도는 빨리 대리급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한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의 직업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간 강사부터 큰 자극이 된 게, 모양을 빨리 바꿀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 그때 이제 IT 프리랜서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만들었던 강의안을 매 학기마다 기존 강의안을 쓰지 않고 새롭게 만들고 기존 강의안은 IT 프리랜서로 제가 그 강의안을 이런 플랫폼에 올려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를 한 학기 하면 끝나고 나면 또 수입이 발생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그게 다음 학기에는 절대 앞에 강의를 쓰지 않는 자극제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다. 네. 주말에 또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평생 원격 교육원에 빨리 이제 이력서를 제출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 온라인 이제 이번에 언택트가 되면서도 저는 미리 이제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이제 지금도 익숙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통 회사에 다녔다라는 그 어떤 캐리어로 유통 벤더를 했었어요. 제가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제조사를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 가운데 채널, 유통의
그 채널을 맡는 역할을 이제 제조사하고 고객 사이에 있는 요 벤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서 뭐 블로그라든지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됐지만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이 시장이 개인이 잘 못하는, 근데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배웠던 데이터를 가지고 했더니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도 했었고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1월 달 코로나 사태 있을 때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바로 준비했죠. 이게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의 시대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의미에서는 저한테 큰 자부심 줍니다. 사실 뭐 요새 힘들다, 요새 경기가 안 네. 좋다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관점이 좀 적용된다면 코로나 딱 됐네? 그럼 나 이제 쇼핑몰 오픈해 볼까를 벌써 준비해 오셔서 이제 곧 창업을 이제 앞두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극 많이 받고 또 희망을 또 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거 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네. 사회 공헌 활동을 잠시 담당을 했던 적이 있어요. CSR, CSV라고 하는 그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하는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회사를 하는 순간부터 저한테 사회 공헌 활동은 없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개인이지만 나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좀 찾아보자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좀 좋은 선행적인 일을 하는 분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 6개월,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동안 찾다가 미얀마의 학교를 이제 계속 그 봉사를 하시는 분을 페이스북으로 보고 제가 이제 메신저로 한번 뵙고 싶다. 그래서 이야. 명동에 그때 무슨 1층 커피숍에서 뵙고, 그분한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했더니 뭐 서류 좀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때는 그냥 작은 단체였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제 모양을 좀 변형을 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사단 법인을 만들고, 이제 지금은 미얀마에 실제로 학교를 설립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야.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저만의 계열사를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의 서준열이라는 홀딩스다. 그러면 저는 유통사업하는 회사도 있고 교육사업하는 회사도 있고 사회공헌팀도 있는 거죠. 이 사회공헌팀은 항상 이 선한 영향을 계속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재밌는 일이 생겼냐면, 그냥 단순히 봉사를 이렇게 미얀마로 매년 갔어요. 작년만 해도 제가 세 번 갔습니다. 이야. 조금은 수익적이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흔히 판단하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중심을 잃지 않고 갔는데, 작년부터 프로젝트를 한 게 미얀마의 커피를 수입을 하자.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는 유통사업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열사를 사회공헌팀한테 이렇게 붙였어요. 개인이지만. 그래서 붙여가지고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한 500% 이상 달성을 했죠. 그래서 수입을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이제 선착을 한다고 해요. 이제 미얀마에서 커피가 생두가 올 건데, 이런 것처럼 계열사 간에도 시너지가 충분히 있는 개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온라인 이제 IT가 워낙 발달되고 하니까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트렌드가 돈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높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이런 거 되게 고민이 많은데, 누군가를 또 도와주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거 또 좋은 일로 또 오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분들이 보통 2030, 네. 예, 지금 20대, 30대이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떤 얘기 잠깐 좀 들려주고 싶은가요? 뭐 수익적인 측면, 저는 이제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20대, 30대 초반까지 성공에 대한 키워드는 항상 수익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다시 꺼집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행복을 장착을 시켰더니 성공보다 더 커진 파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돈을 계속 벌면 벌수록 이제 생활이 윤택해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긴 하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하향화되거나 추락한다는 느낌. 이게 저는 미래의 어떤 그 흔히 말하는 그 일과 삶의 어떤 균형 밸런싱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욕심을 그렇게 크게 가지지 않고 제가 성장하는 느낌 하나로 그리고 행복한 느낌 하나로도 충분히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례를 뭐 사람 예술학교라는 이런 우리보다 취약한 계층을 돕는 이런 일로 제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양한 자기만의 어떤 동기부여 그런 플레이스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려고 노력을 해야지 개인도 행복감이 같이 계속 장착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후변화, 자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항상 제 딸이 제가 퇴직하는 그 해에 영상을 하나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거북이 코에 빨대가 이렇게 꽂힌 상태로 그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딸한테 뭐 딸이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유 뭐 아빠가 해결할게 이렇게 하고 이제 뒤돌아섰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기업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건 일단은 캠페인을 한번 하자. 뭔가 사람들이 이 기후 변화에 좀 관심을 더 갖게 하는 것보다 내가 활동을 하는 것만큼 조금은 지구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해 봤더니 그냥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맞는 분들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하다가 그 캠페인에서 만났던 친구가 이제 중국 분인데 이 플라스틱 생분해를 하는 그 기술력을 라이센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빨대도 그냥 땅에 묻으면 500년 동안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분해성 빨대는 이런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서 뭐 몇 도 안에 뭐 이렇게 며칠 안에 썩어서 없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캠페인 하다가 사업화한 거죠. 그 사업한 그 빨대가 전국에 있는 편의점에 다 진열이 되었어요. 이야. 개인이 원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개인이 명함 들고 가서 대기업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기업 근무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연대를 했죠. 그래서 개인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협업하고 연대라는 키워드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대기업에 유통을 하고 있고 잘하시는 대표님하고 라이센싱을 가지고 있는 기술 집단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이런 취지를 설명을 했더니 흔쾌히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셔가지고 지구의 한 켠은 저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해지고 건강해졌다라는. 그래서 지금 딸한테 좀 할 말 좀 생겼어요. 아빠 좀 했다 이런 식으로. 네. 아, 따님하고의 약속 지키셨네요. 네,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려고요. 이야, 너무 멋진 아빠다. 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거가 뭐냐면 그 뭔가 1인 가구 뭐 그런 어떤 단체들을 되게 잘 만드시고 네. 또 캠페인이나 뭐 이런 것들 펼쳐나가면서 좀 네. 남다른 선택들을 하니까 지금까지 오셨다고 좀 생각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걸 우리 여기 음. 영상 보는 분들한테도 좀 공유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기업에 다닐 때 트렌드를 이렇게 전략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트렌드 와칭이라고 하죠. 트렌드를 계속 이렇게 보고서에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전략을 cal 때. 근데 그 보면서 제가 그때 조금 인상 깊었던 키워드가 공유라는 키워드였어요. 공유 경제라는 키워드가 그때 당시는 굉장히 생소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나바다 운동 있잖아요. 나눠 쓰고 바꿔 쓰고 하는 그 캠페인하고 좀 유사하다. 그래서 저는 이 공유 경제라는 게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퇴사하고 제가 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냥 공부하는 학회. 공유 경제 그때 찾아봤더니 뭐 이런 담론이나 뭐 논문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하고 이렇게 학회 만들어서 이제 공부하다가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어. 비즈니스 뭐 모델 같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극장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극장이 저녁에는 연극을 하지만 소극장주들은 오전 오후 때는 거의 문을 닫거나 그냥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휴 시간이나 유휴 공간을
이제 작은 소극장 영화를 이렇게 상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와서 극장처럼 이렇게 영화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다양성 영화, 뭐 다큐멘터리 영화라든지 이런 저예산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자기 작품을 또 이렇게 상영할 수 있는, 그걸 막 하려고 했는데 기관들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뭐 이런 소방법, 이런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 관련 법규에 계속 이렇게 저희가 바틀렉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관들 만나다 보니까 개인이 좀 힘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을 좀 많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제가 만들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인에서 이번에 이제 1인 커뮤니티 센터,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라는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위탁 사업을 저희가 이제 5년 위탁을 받게 된 거죠. 취지는 그냥 이런 공부, 스터디였고 관심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회였는데 지금은 이런 운영 법인까지 하고, 회사가 강남구에 있거나 강남구에 주소지만 있으면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강남구가 전국에 최초로 이제 운영하는 센터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저는 정말 제 눈물이 이렇게 약간 촉촉해져요. 예전에 그 5년 전에 그 모양하고 이게 완전 달라진 형태를 보면서 아, 이게 개인의 힘이구나. 혼자는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약간 네. 눈이 촉촉하세요. 네, 지금 약간 1차 울컥 왔습니다. 네. 너무 감동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그거 원하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는 분들도 네. 또 이런 감동의 맛을 보고 또 언젠가 또 우리 서준열 대표님처럼 이 자리에 앉으셔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또 나타나리라고 저희 믿는데, 그런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내가 왔던 길을 돌이켜 보니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진짜 도움 될 거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체를 만든다거나 어떤 네이밍을 우리가 네, 가지려면 브랜딩이 되려면 이런 거 진짜 알고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 좀 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많은 단체 뭐 소속이 되고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임원을 맡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나 피곤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10개 직업이면 야, 너 잠은 자니 이래요. 그리고 제가 명함을 주면 둘 중에, 그러니까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한 분류는 혹시 너 뭐 사기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뭔가 직업에 이렇게 안주하지 못하는 형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보면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거의 24시간 직장의 일을 생각하죠. 365일. 근데 네. 돌이켜 보면 제가 강사라는 직업, 그냥 스피치하고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서 이야기하는 이거 하나만 봐도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 특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세 가지의 저만의 직업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직장에서의 일들이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뭔가 직장에 있으면 안전하고 좀 뭔가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큰 레일 속에, 그 기차 속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리면 마치 튕겨져 나오고 내가 도태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내려봤더니 기차를 꼭 탈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이거 너무 네. 좋은 얘기인데요. 내리고 보니 내려오고 보니까 기차도 네. 탈 필요 없었고 버스도 있고 때로는 자전거 타고 어. 뒤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앉았다 쉬었다 가고 때로는 그냥 안 가도 돼요. 방향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일 고민한 이유는 월급이라는 경제적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그 시스템을 놓치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퇴사는 불편한 단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유통을 해봤고 많은 어떤 이 종사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돈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회사가 만들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도 역시 고객이라는 소비자가 지급했던 돈을 가지고 시스템 만들어서 월급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회사가 되어서 고객을 찾아 나선다라는 관점을 조금 이렇게 내려보는 거죠. 레일에서 한번 내려보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어떤 도전,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번지 점프에 전 비유 많이 하는데 퇴사는 언젠간 해야 돼요.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거 똑같거든요. 이야. 근데 그 시점을 알면서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번지 점프대를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좀 모순이잖아요. 정말 준비를 잘하신 분들은 날개 달고 정말 하늘 날듯이 뛰어내리는데 준비가 안 되면 정말 두려움 속에 뛰어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10년 후도 좋아요. 5년 후도 좋고 언젠간 내가 맞이하게 될 퇴직이라는 그 큰 좀 불편한 단어를 좀 미리 머리 한켠에 약간 생각만 해보자. 예, 그게 좀 제가 개인의 시대가 온다라는 내용에서 많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죠. 내가 언젠간 퇴사를 할 건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 곧 다가올 거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우리가 회피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해주신 거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먼저 가는 어떤 우리의 선배님이랄까? 그러면 주변에서 지인분들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있죠. 제일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 그냥 사무직 했는데 이거 가지고 나가서 직업으로 절대 수익 구조가 안 나온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네트워킹 자체를 굉장히 좀 힘든 일이고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나는 지금 있는 내 책상에서 조용히 일하고 월급 받는 게 나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작은 통장을 개설한다라는 마음으로 직업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작은 통장을 만든다. 예. 제가 나왔을 때 직장 그 대기업에 다니다가 나오니까 네. 제일 부탁을 많이 하는 게 야, 너 보고서 만들잖아. 직장인들 제일 잘 만들어요. 그 흔히 말해서 이런 뭔가 파워포인트가 됐든 뭐 네. 워드가 됐든 자 그거 만드는 기술이요. 지금은 IT 프리랜서들이 플랫폼에 올려서 수익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된 거거든요. 제가 나와서 보고서를 그냥 만든 거예요. 그리고 썼던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플랫폼에 올려봤더니 누군가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흔히 말해서 템플릿이라고 하죠. 양식. 그거를 누군가 제 지인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것 좀 만들어줘. 그분은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제가 만들어 드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거 만든다 5시간 투자했으니까 10만 원만 주시라고.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을 못하는 프리랜서들이나 독립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상처가 옵니다. 그럼 다시 직장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10만 원 주면서 이래서 혹시 마음에 들면 나중에 한 50만 원 주면 제가 정말 멋있게 더 그 흔히 말해서 기업에서 만드는 장표보다 더 향기 나게 하겠다 했더니 이분이 바로 이틀 있다가 그냥 이거 그렇게 만들어줘 하더라고요. 야. 40만 원 더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이 독립 비즈니스를 한다. 그리고 엔잡러 행위를 하는 그 상태에서 남들이 봤을 때 개인일수록 더 기업형이 돼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전 제일 잘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제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보통 우리 기업 관계자들은 팀장님하고 이야기하고 말씀드린다 하잖아요. 와이프하고 이야기해보겠다. 아니면 지금 제가 만든 기관 직원들하고 이야기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서비스 무형의 어떤 요소라고 해도 그것을 자기가 아깝지 않게 그게 좀 흔히 말해서 소모되지 않게 자기 권리 주장을 꼭 해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네요. 그 말을 했더니 생각보다는 그분이 약간 미안해하면서 미안 그래 너 그래도 뭐 회사 다녔던 그 직장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너무 그냥 부탁만 했네 이러더라고요. 재능은 그렇게 열정페이나 재능이 그냥 기부되는 형태는 개인의 시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개인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개인의 시대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저는 집단의 시대였다고. 집단의 시대.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그 시대 가지고 자꾸 이 정의를 하냐. 근데 저는 직접 경험했잖아요. 집단의 시대가 그 조직에 있을 때. 집단의 시대하고 개인의 시대가
가장 차이점은 집단의 시대에서의 능력 없는 개인들도 그 집단 안에서 어느 정도 그 비빌 언덕이 있다고 해야 되나? 굴러갔어요. 조직도 그걸 허용해줬고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조직은 조직이라는 그 자체로서의 밸류가 있었어요. 뭐 총무팀도 있어야 되고 재무팀이 있고 영업팀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이제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조직도 위축이 되고 개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잖아요. 생태계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을 막 마이크로하게 이렇게 이제 좁히게 되죠. 그럼 그런 분들이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냥 사내에서 정치 좀 잘하고 나 좀 능력 없는데 몇 년 차, 한 15년 차 되면 그냥 내 리더다 했던 분들이 이제는 조직에서도 할 역량을 이제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단의 시대와 개인의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는 스마트한 개인, 역량이 없는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플레이스가 자꾸 줄어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역량 키우기 위해서 어떤 거 해보셨었어요? 제가 대기업 다닐 때 그 한번 미래를 걱정했다라는 그 시점 이후로 야간 대학원을 다녔었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언론대학원에서 광고 홍보 전공을 했어요. 광고 홍보가 제품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개인도 광고 홍보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퍼스널 브랜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전 주 5일 근무를 했었고 주말에 이틀을 주 2일 근무제로 나의 미래의 어떤 직업을 조금은 공부해보자, 학습해보자 해서 강연을 많이 다녔죠. 그때 제가 강연 다녔던 분들, 뭐 지금 김미경 강사님, 주말에 이런 건국대학교에서 그때 강연을 했었어요. 그때 100명 모집하는데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100명 안에 이제 선착순 마감될까봐 해가지고 무료 강연에 계속 갔었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강연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 컨텐츠 하나로 많은 분들에게 어떤 많은 감흥도 주고 지식도 전달하고 괜찮다. 나중에 강연자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했었죠. 그럼 그때부터도 주 7일 중에 이틀을 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뭔가 강의 있다고 하면 또 뛰어가셔서 또 들으시려고 하시고 학교도 다니시면서 또 배우시면서 브랜딩이 필요하구나라고는 또 깨달음을 얻고 그걸 또 준비하시고 이렇게 계속 하셨었네요. 그 보험 든다고 생각하면 약간 될 것 같아요. 보험 드는 이유가 미래에 내가 뭔가 보장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미래 생각하면서 내잖아요. 좀 힘든 게 나중에 나한테 다시 그 돌아올 거다. 그리고 이제 씨앗 심어서 나중에 이게 열매로 맺히는 걸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 씨앗 심는 그 행위 자체가 낭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씨앗을 좀 심은 거죠. 만약에 이 다음에 혹시 또 내가 미래에 꿈꾸고 있는 모습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저만의 노하우를 지금 20대, 30대 친구들에게 미리 이렇게 뭐랄까 자신감과 좀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지고 자기가 역량 개발을 해야 될 이유를 빨리 찾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화두를 좀 던지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근데 제 책에도 있지만 직장 생활, 조직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나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독립 비즈니스로 하겠다, 직업을 몇 개 하겠다.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제 책에서는 그걸 10년으로 제시를 한 이유가 회사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진화되어 왔어요. 이윤을 남기기에 최적화된 발명품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를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시스템을 배운다는 건 정말 고가 과외, 인재개발원에서 한 10년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나의 어떤 그 체질을 계속 뭔가 수익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발견하고 기획력을 창출하고 이런 쪽에 딱 세팅을 해놓고 나오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공정,
직장을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스킬,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 그 다음에 나와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개인으로서 충분히 독립 비즈니스 할 수 있다. 이 전체에 있던 그 툴을 그냥 저는 좋은 거니까 공헌을 하는 마음으로 많이 이제 공유하고 싶죠. 예. 오늘 모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질문을 조금 네. 받아뒀었어요. 오신다니 궁금하신 게 있다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제는 시간 분배를 잘해서 일정 관리를 잘 하시지만 음.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 지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금요일 굉장히 오전은 바빠요. 그 한 주간의 업무를 타이트하게 정리하고 메일 보내고 미팅은 금요일 가능하면은 안 하고 목요일 날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고 금요일이 되면은 한 주를 마감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고 오후가 되면 저는 캠핑장으로 떠납니다. 예, 와. 캠핑장으로 떠나면 그 떠날 때도 일은 하죠. 근데 도착해서도 노트북으로 뭐 흔히 말해서 접속이 가능하면 또 일을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말 동안에도 제 나름대로 창의적인 사고를 자꾸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창직이라든지 이 새로운 직업, 흔히 말해서 좀 빅 웨이브라고 하죠. 이렇게 저는 돈이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곳을 찾아가려면 결국 정보력이거든요. 그리고 바쁜 머리에서는 절대 똑똑하고 창의적인 머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유로운 그 시간만큼은 정말 많이 서칭을 해요. 아, 다음 주 내 이걸로 한번 내 직업을 씨앗을 한번 심어보겠다. 최근에 제가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1월부터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또 거기서 새로운 시장 제휴 마케팅을 또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나왔냐? 주말에 조금 제가 여유 있을 때 어떤 정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들었던 강연.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강연 플랫폼 여기 지금 녹화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너무 많이 창출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지금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뜻깊은 일을 하시는 그런 또 다른 사회공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일하고 삶하고 굉장히 균형을 갖추신 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행복지수가 그래서 높으신가 보다.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1, 2년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혼자 막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다 너 잘 나가는 대기업 뭐 직원이었는데 그만두었을 때 너 얼마나 그 잘하는지 보자. 이런 친구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만나면 되게 물어봐요. 니 뭐 수익 얼마 정도 해놨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제가 뭐 주식하고 이렇게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와이프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너 그냥 집에서 밥하고 뭐 와이프가 그 버는 수입으로 제가 그때마다 이럴 수가. 일을 갈았죠. 이럴 수가. 아 그리고 제가 더 이렇게 동기부여 됐던 것 같아요. 아 조직이 소속돼 있다라고 해서 저분들이 저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내가 예전에 봤던 그 선배님 그런 날도 올 수 있지 않냐. 근데 미리 나왔기 때문에 저분들이 덜 힘들어하는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좀 기록을 했어요. 막 메모.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 키맨 찾기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벤더도 할 수 있었던 건 제조사 사장님을 바로 찾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벤더라는 건 굉장히 구조가 힘들어요. 벤더사 대표를 하기에는 제가 돈이 많아서 물건을 이렇게 제조된 물건을 확보해 놓고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키맨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정말 제조사 사장님한테 제가 한번 팔아보겠다. 제가 새로운 채널을 뚫어보겠다. 어차피 우리 대표님은 이런 소셜 커머스 쪽에 하지 않으셨지 않냐. 제가 하면은 부가적인 매출이 발생하는데 한번 믿고 1년만 자고 해봅시다 해서 계약서 쓰고 야. 1년 안 되면 제가 바로 뭐 재계약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그 시절.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장치를 마련한 거죠. 그리고 3년째부터 그 장치들이 하나둘 이제 저 나름의 어떤 수익 구조가 되니까 네, 절대 쉬운 건 아닌데 그 제 책에도 많이 담겨 있지만 시스템 꼭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도 그러면 벤더사가 돼서 뭔가 이렇게
물건을 못 팔고 있는 분들, 제조사이신 분들하고 다가가서 나도 이런 거 좀 팔아드릴게요라고 하는 걸 하고 싶어도 어떤 거부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했었던 거 노하우 좀 같이 풀어주시면. 예. 저는 이제 영화에 지금 원안들 하고 있어요. 원안자라고 부르는데 보통 사람들은 작가만 알아요. 글을 쓰는 작가. 근데 저는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캠핑장 가면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또 저것도 재밌겠다. 뭐 부부싸움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하신 분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한 줄을 써봐요. 아, 궁금해요. 부부싸움 재밌게 하는 건 어떻게 싸우는 거죠? 오셨는데 여성분이 계속 망치질하고 남성분이 그냥 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성분이 이걸 즐기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음 날에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날에 물어봐서 혹시 뭐 했냐고 하니까 그 전주 한 주 동안 뭐 게임을 한대요. 뭐 설거지 뭐 안 해놓으면 당신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적기 때문에 또 그분이 했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남편분이 뭐 또 한 번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글로 쓰고 그거를 실제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를 이제 시놉시스라고 하죠. 그게 뭐 예를 들면 그 대본이 이렇게 부착되기 전 단계까지를 제가 해서 실제로 컨텐츠가 제작이 되면 저는 원안료를 받고 그리고 저는 그걸로 저 나름의 레퍼런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는 그냥 글을 적는 사람이야라는 그 생각에서 나는 이걸 좀 더 직업을 모양을 바꾸면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마케터가 될 수 있고 카피라이터도 될 수 있고 나는 심볼을 심지어 디자인만 장착하면 심볼 제작을 할 수 있는 BI 컴퍼니의 대표도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치열하게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오. 이걸 가지고 직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누구는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시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도 갖기 힘든 직업을 10개나 갖고 계시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보다 더 늘려갈 계획이신가요? 직장에서 배워서 퇴직 이후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아예 처음 기회를 잡는 게 어렵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네요.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라고 주셨거든요. 네. 저는 오늘 하루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한번 꼭 이루보시는 그 습관을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고. 제가 예를 들면은 밴드사 할 때 제가 1년에 얼마의 수익을 얻겠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오늘 10개 딱 팔아본다. 만일 못 팔면 내 지인한테 전화를 돌린다. 그렇게 하면 지인한테 전화 돌리기가 싫잖아요. 뭐 자기가 좀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 궁리했죠. 더 열심히 치열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하루하루가 그냥 계속 이상하게 성공 체험이 되더라고요. 직장은 좀 주어진 일을 이렇게 계속 루틴하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개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개인이 계속 하루하루 성공 체험을 하는 건 굉장히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뭔가 내가 잘한 일 이런 것들 칭찬받았던 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반드시 누구나 다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내가 하기로 했던 목표를 그날 달성해 본다라고 네. 하는 경험이잖아요. 저는 오늘 되게 좋았었던 게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예전 20대 때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어떤 한마디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뭐 같이 대기업 다녔던 분이 얼마나 하나 보자라고 했을 때 거꾸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거 그게 너무 와닿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보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 직장 그다음에 혼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힘들 때마다 가졌는지를 말씀드리면 인생이란 무대가 저는 한 50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이나 개인이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하는 건 길어야 15년에서 20년이더라고요. 근데 인생 50년을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렇게 많은 직업을 너 계속 유지하고 할 거냐? 난 제 직업은 그냥 서준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직업이 서준열이라고 하고 제 직업 간에 계열사 간에 동반 시너지를 계속 내는 일을 할 거거든요. 직업을 더 넓혀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열매가 지금 맺힌 나무도 있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나무도 있는데 이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이번에 쇼핑몰을 할 때도 저는 아이스팩을 그냥 일반 아이스팩을 쓰지 않아요. 생분해되는 필름이 부착된 종이 아이스팩을 쓰고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물질을 넣지 않고 그냥 물을 써요. 그러면은 물을 버리고 절취선에 따라서 물을 버리고 그냥 종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은 좀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비용은. 근데 이게 저한테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플라스틱 운동, 이게 계열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누가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제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럼 저 홀딩스잖아요. 그럼 계열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해요. 이번에 야, 이거 좀 양보해. 수익 좀 양보하더라도 야, 좀 소셜 밸류로 가자. 그럼 제가 결정하죠. 아, 그럼 그렇게 하자. 빨대도 그 빨대라는 그 성공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개인이 중심이 좀 되어야 된다. 개인의 어떤 감성 이런 거에 좀 예의주시하시고 미래를 최대한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인의 시대가 온다에 우리 서준열 대표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참 개인의 시대를 너무 잘 살고 있는 우리 서준열 대표님 보면서 여러분 희망 얻고 또 여러분도 미래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저 인사드리면서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했던 김주아와 서준열 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